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조충훈 순천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자체 재정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인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 인사 문제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게 사실인데, 재정 문제만 보더라도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의 그 룰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부동산 침체,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지방세도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일반적인 국민들의 욕구도 커졌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복지의 폭을 상당히 넓혀왔죠. 계속해서. 특히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제 실시, 그리고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문제 등을 무료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뭐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될 걸 어떻게 지방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복지는 국가의 업무예요. 국가의 업무지만 복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같이 복지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에 저희가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될 걸 뒤로 한 채 지금 복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저희에게 부담시키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지방 정부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중앙 정부가 안 해주면 디볼트 선언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든 간에 복지는 우리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지, 니네들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는 그 복지부의 주장은 지금 지방자치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부의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파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지금 제가 이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도표를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1995년도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전체로서는 63%인데 지금으로서는 한 20%가 다운될 정도로 낮아졌고요. 각 시군구마다 약 20%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강원도 영양 같은 데는 3.9%에 불과하고 자립도를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마저도 못 주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그 자립도만 가지고, 거기 지방세만 가지고는 공무원들 봉급을 못 주는 데가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말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초연금이나 그리고 육아 문제를 할 때에도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이런 방법 상의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러다가는 파산에 가까울 겁니다. 이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정부가 나오는 게,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중앙 집권적인 사고에 의해서 한다면 이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 바로 복지비 부담이란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부담이 늘어났길래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2008년도부터 저희가 이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전국 통계를 보면 22조 정도 됐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나 올해 전부 다 해보니까 약 40조, 약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어있는 복지 상태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라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 그 복지 또한 늘어나는 거고요. 예. 저출산을 위한 특별한 대책 세우다 보니까 어린이 육아 문제도 늘어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 사회복지 문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또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이 전체 복지 문제는 중앙정부의 몫이에요. 분명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복지가 워낙 중요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 때문에 중앙정부가 다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방과 같이 부담하자라고 하는데 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협의해서 예. 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예. 이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지자체마다 요구사항도 좀 다를 거고요. 또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논의하는 추후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성명서에 담긴 내용에 보면 정부의 요구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성명서에는 다른 거 없이 복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첫째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74%를 중앙에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6%를 부담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원래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형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90%까지는 부담률을 높여달라 하는 게 저희들 요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도 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35% 그리고 지방은 65%를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이 영유아 이 보육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방정부가 너무 부담이 간다. 그러니 이것을 40% 그다음에 70%로 이 보조율을 높여라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금 현재 서울은 35%, 그다음에 지방은 65%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부담에 따라서 지방세 감소 이거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국가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장 손쉽다고 하는 것이 지방 소비세 인상입니다. 예. 예. 처음에는 5%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래가지고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하면서 건전한 지방자치는 어렵다 예. 판단을 해가지고 5% 더 인상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오다가 얼마 전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를 합니다. 이 취득세 인하한 부분에 지방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6%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11%입니다. 예. 20년 전 저희가 약속한 5% 인상하겠다는 건 아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꼭 숫자적으로 얼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지를 정말 건강하게 탄생시키려고 한다면 정책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위주의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지를 완성하고 복지를 정말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해주려고 한다면 예. 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결과적으로 복지가 꼽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시장님 말씀과는 달리 중앙정부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영표 복지부 장관 등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방 교부세 비율을 높이고 있고 그만큼 무상 보육에 대한 지원도 높이고 있고 그런데 지방 정부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호화청사 문제 같은 부분들도 여러 번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말이죠. 이런 부분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말 그대로 뭐 정면 충돌한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영합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 조사해야죠.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저희는 받을 자신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화청사가 과연 226개 지자체 중에 호화청사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방만하다고 하는 거 옛날에 민선 2기, 3기 처음 시작할 때 예. 몇몇 지자체장들이 낭비성 행사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무리가 일었던 게 있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정말로 지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모자라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방금 복지부에서 얘기한 대로 조사를 하는 거 적극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한다는 원칙 아닙니까? 예. 원칙이면 그 원칙에 따라야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뭐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자기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방만하게 지방정부가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원칙과 이런 거에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중앙정부의 그러한 발표를 제가 정식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복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가 정말로 최선을 달성돼서 국민에게 행복을 줘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업무다 지방 업무다를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부담할 거 순순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이런 것이 국민의 안전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일반 행정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방 재정에도 신경을 써야 지방의 파산을 막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지를 완성시키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지. 근데 그걸 갖다가 중앙정부는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얘네들 할 수 있다? 더 조려라? 일방적으로 하는 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온 거와 똑같다. 그래서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네. 없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제 일단 추가 재정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오늘 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단체가 얘기를 하니까 하신 것 같은데 깊숙하게 생각하면 저는 그런 결론은 안 나리라고 봅니다. 왜? 저희들이 볼 때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 문제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방정부의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으니까요. 그건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복지부 장관 말대로 된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시행할 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한마디 상의가 없었어요. 예. 아무리 중앙정부고 기초단체를 할지라도 이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저희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순순히 했으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 문제는 상승하고 지방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하는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거는 디볼트가 아니라 네. 파산에 이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앙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무상보육, 기초연금 이런 복지 문제 결국 모두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돈이 결국 부족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저희가 오늘 우리 22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데서는 디볼트 선언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에 대한 무슨 투쟁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조충훈 순천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